화요일에 명인들의 복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입니다. 자,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생각보다 증시가 좀 다이나믹했죠?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시장이 8월 첫 번째 거래일 날 아무래도 쇼크 아닌 쇼크가 좀 있었고, 그 이후에 오늘까지 해서 이 거래일 동안 회복을 잘 해주는 모습이 좀 눈에 띈 우리 증시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바닥 찍고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다 정도의 뷰를 좀 러프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양한 지표들이 좀 웃어주고 있는 형태가 있고 또 해소되는 형태도 있고,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재료들이 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을 발맞춰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시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그리고 미국장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글로벌과 국내 모멘텀이 같이 남아있는 형태는 어디 쪽인지, 지금부터 유심히 봐야 되는 쪽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우리 증시입니다. 자, 조금 화면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자, 봅시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 하루만을 좀 놓고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그죠?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 종목수 굉장히 많았고요. 하락 종목수 대비해서 보자라면은 상승 종목수가 1,800개 넘었고 약 1,900개까지 갔죠. 그리고 하락 종목수가 한 600개 정도. 압도적으로 지금 상승 종목수가 많아졌고, 또 지속성이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는 측면들도 또렷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라면은 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뭐 위험도가 다 해소돼서 쭉쭉쭉 위로만 뻗고 있느냐라고 본다면 아직은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증시가 갖고 있는 파워, 힘, 에너지 정도는 이 증시는 지금 3,000 레벨대에서 밑으로 가려는 것도 존재할 때 그게 다시 저가 매수로 또 존재하는구나의 확인이 우리한테 지금 보여져 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이 급락했을 때 노이즈는 이 거버넌스, 지금까지 거버넌스의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다라면 보니까 대주주 양도세도 그렇고 또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었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도 그렇고 증시가 원하는 대로 정부가 해주지 않네? 거버넌스 모멘텀이 끊겨버릴 수도 있겠네 하는 좀 두려움이 있었죠. 증시는 실제로 공포를 느꼈고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다라면 지금은 정부의 스탠스를 좀 바꿨습니다. 아니, 보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게요. 제가 그래서 공개방송에서도 유사한 의견을 드렸어요. 금요일날 하루의 하락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없다. 왜? 앞으로의 일정들이 중요한 것들이 남아있는데, 이제 8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노이즈가 나왔던 게 거버넌스가 증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라였다면 이게 어차피 바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죠. 세제 개편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앞으로 약 2주 동안의 시간 동안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무회의에 전달되는 국무회의 기간도 나오죠. 물론 그 전에 차관회의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게 이제 9월 초부터 시작되는 이제 본회의이기 때문에 본회의 단계에서 최종안이 나올 거예요. 결국에는 9월까지 해당 노이즈는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저는 근데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정부가 의견을 180도 바꾼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들 보면은 이거 뭐 증시 부양책이 아니라 거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증시의 증세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의심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해소될 때마다 증시는 상방으로 조금씩 열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일단 의견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오는 거 보면서 제가 최신화해서 이 명인들의 복귀에서 또 꾸준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사실 이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노이즈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살펴볼 건데, 이제 전일 미증시 같이 한번 복귀하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거의 원웨이 나왔죠. 다우존스도 원웨이 상승, 나스닥 원웨이 상승, S&P 500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러셀도 좋았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거는 나스닥, 러셀입니다. 자, 나스닥은 대표적인 기술주들입니다. 작은 애들, 큰 애들 같이 모여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성장 업종이다라고 좀 평가하죠. 성장주들이 굉장히 많고 러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장 타겟이긴 하지만 얘네들은 이제 기술주 관련보다는 좀 중소형주가 많다라고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성장하는 애들, 성장 키워드가 굉장히 좋았어요. 자, 그리고 실제로 성장주들이 대부분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스탠스가 미국장에서 나왔는가? 상승의 주도를 왜 성장주들이 이끌어갔는가를 보게 되면 이전 미국의 금요일장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완전 반대죠. 미국의 이제 금요일장의 모습입니다. 다 내려갔어요. 실제로 다 하락했습니다. 지수 보면은 시작부터 급락 마찬가지죠.
뭐 어디 지수다 할 거 없이 다 똑같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았어요. 자, 그러면 왜 이런 특징이 있는가? 지난주 금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나씩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이런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자, 우선 여기 데이터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차트에 가져온 건 아닌데 미국의 고용통계국, 우리로 보면 이제 통계청이 있어요. 노동통계국이군요. 노동통계국 국장이 해임됐습니다. 트럼프로부터 이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 해고 통보를 받은 이슈는 딱 하나예요. 이 가운데 있는 비농업 고용지수입니다. 자, 비농업 고용지수가 뭔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용보고서 있죠. 미국 고용보고서가 나왔어요. 7월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나왔냐? 자, 시장 예측은 10만 6천 건의 신규 고용,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가 발생할 것이라 예측을 했어요. 근데 7만 3천 건 나온 겁니다. 압도적으로 하회했죠? 그럼 이것 때문에 미국의 노동통계국장이 해임됐나요? 아니요. 여기에 덧붙여서 봐야 되는 건, 물론 트럼프는 이 데이터가 나오자마자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말 맞지? 지금 관세고 뭐고 고용이 이렇게 깨지고 있는데 당장에 금리 인하 안 해? 여기에 더 힘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는 FOMC에 좀 매파적인 스탠스를 띠는 위원이 사표를 냈죠. 그런 것까지 이어지는 형태입니다. 근데 왜 해임이 됐냐? 데이터 한 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뭐가 있을까요? 얘를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지난 5월, 6월, 7월에 고용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신규 일자리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죠? 아, 이거 인플레이션 위기가 나올 수 있겠구나. 고용이 계속 호황이라는 소리는 앞으로도 금리 인하보다는 뭐 최소한 금리 동결로 가겠구나. 이렇게 대부분의 투자자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시장에서도 시카고 상품거래소 기준으로 보면은 올해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겠는데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옅어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자,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게 자, 5월 6월, 여기가 이제 7월 예상했던 데이터입니다. 예상치로 보면 쭉쭉쭉 올라갔어야 되죠. 알고 보니까 데이터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여기가 아니고 여기야. 알고 보니까 6월에도 일로 신규 일자리가 더 많아지는 게 아니고 여기야. 7월에도 여기가 아니고 여기야. 라고 노동통계국에서 수정안을 발표했어요.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해임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트럼프의 주장은 이게 미국 민주당의 정치적인 공작이다 이런 의견도 했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 시장은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고용이 이렇게 신규 일자리가 안 생기게 된다는 건 지금 호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봐야 되는 건 그럼 결국에 제가 이 자리에서도 예전에 이제 관세 노이즈가 처음 나왔을 때 이야기 드렸지만 관세라는 이 친구는 더 붉어지면 붉어질수록 디플레이션을 이야기한다고 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왔습니다. 결국 이쪽으로 분위기가 정해지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거 관세가 결국 디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네. 호황이 아니네. 라는 데이터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자마자 금요일장은 바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두될 때 올라가는 바이오 헬스케어만 살아남고 나머지 급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추가 매크로들의 지표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달러 인덱스가 깨졌습니다. 자, 보면요. 실제로 이제 100달러 밑에서부터 우리 증시가 탄력도를 받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보면 고가권에서 횡보 나왔죠. 우리 증시가. 그때 같이 움직였던 게 달러 인덱스가 상승했던 겁니다. 실제로 100달러 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을 고점으로 해서 바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지금 98달러대에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증시가 미국의 달러 강세가 약해질수록 우리 증시는 더 강했던 측면들을 고려해 본다라면 이것 자체로 우리 증시는 어느 정도 호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이어서 봐야 되는 게 얘입니다. 자, 10년물이에요. 자, 참고로 지난주 금요일 날 장중에 4.4대였습니다. 급락 나왔죠. 지금 4.2 초반까지 있고 장중에 4.1까지 보고 있어요. 결국 국채금리가 빠지게 되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스탠스가 엄청 세게 잡히고 있습니다. 야, 이걸 먼저 볼게요. 어떤 거냐? 자, 이제 7월 FOMC 금리 결정 끝났고 다음 이제 9월입니다. 9월 금리 결정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90% 확률로 인하할 것 같다
물론 조금 변동폭이 있어요. 막 95%까지 갔다가 88%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결국 압도적인 숫자로 시장은 시카고 상품거래소 기준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점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뭐가 먼저 움직이냐면 자, 뭐가 먼저 움직이냐? 얘입니다. NBI. 나스닥 바이오테크예요. 지금 NBI 기준으로 좀 시장을 놓고 보면 지난 4월 초에 관세 노이즈가 있었을 때가 여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관세 노이즈가 딱 불거졌을 때 모든 종목들 다 빠졌었어요. 자, 그때부터 해서 최근까지 약 3개월 시간 동안 랠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오예요. 네, 여기 속해 있는 바이오테크 기업들 굉장히 많죠. 정말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지금 거의 한 8% 정도 상승했어요. 이거 지수인데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 바이오 안에서도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뭐를 토대로? 최근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불거지는 것을 토대로.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업종들을 시장을 좀 정해주고 있다라고 봐요. 어디로 좀 정해지고 있냐? 자, 첫 번째. 자, 금리가 높은 레벨의 금리에서 유지될 때 많이 움직였던 애들이 결국 실적 좋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좋은 애들이 잘 가는 건. 그리고 실적 베이스에 또는 자산 베이스에 안정적인 종목들이 움직여줬다라면 그동안 이제 조금은 소외되어 있던 쪽,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앞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장주들이 이제 국내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코스닥의 대표 종목들로 시선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장에 그대로 좀 펼쳐졌다라고 판단이 들고 해당 종목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시장 보면 다시 좀 줄여서 이야기 드렸을 때 코스피보다 성장이 주로 작용되고 있는 코스닥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코스닥 종합도 좋고 코스닥 150 특히나 코스닥 대형주들이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중에 으뜸은 저는 이제 바이오로 보는데 각각의 노이즈들을 조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 이제 고가 횡보가 좀 나오다가 시장이 최근에 흔들리면서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 지금 가격대가 비싸다 이런 평가를 하기 어렵다라고 봐요. 하반기 재료들도 포함해서 볼 수 있고 알테오젠이 뭐 내려갈 만한 노이즈는 전혀 없다. 오히려 지금 바이오 분위기상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여기 덧붙여서 봐야 되는 리가켄 바이오 같은 기업들 다 고가 트라이 한번 하고 쉬었다가 다시 갈 준비하고 있죠. 이 BL 바이오라든지 이 프릴 바이오 같이 이제 플랫폼 대장주들이 1차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쉬는 구간 만들어줬고 그리고 나서 지금 붙는 게 뭐냐면 다시 한번 고가 만들어줬던 비만 치료제 종목들입니다. 자, D&D 파마텍. 사실 이쪽은 제가 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요즘은 이제 사시라 이런 말씀 잘 못 드릴 것 같긴 한데 왜냐면요. 지금 이 두 개의 기업을 제가 비만 치료제 할 때 항상 이야기 드리는데 이 D&D 파마텍은 사실 이해할 수 있어요. 글로벌 기업이랑 지금 같이 하죠. 오럴링크 기술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가다가 라이센스 아웃 한 번 더 나올 수 있네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근데 펩트론은 아직은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 안 나왔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기술 평가 받고 있는 거 치고 좀 상승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좀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입증을 하면은 좀 더 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아마 조정이 좀 붙을 것 같은데 조정 이후에 라이센스 아웃과 같은 추가 재료가 붙는 것까지 좀 봐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안에서도 좀 갈리는 게 전 플랫폼 기업들은 이제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그 자리에 빈자리에 들어갔었던 비만 치료제 기업들은 관심 있게 보되 들고 가는 사람들 영역이다. 이제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는 뷰로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바이오 기업들 좋은 건 다 알겠는데 사실 우리가 좀 보면은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비만 치료제만 최근에 좋았고 좀 쉬었던 애들이 있죠. 그 중에 오늘 재료를 세게 붙어준 애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SK 바이오팜입니다. 오늘 사실 바이오 대장이라고 하면 SK 바이오팜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SK 바이오팜은 제가 명인들의 복귀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는 코멘트를 드려왔습니다. 오늘 실적이 나왔죠. 눈여겨봐야 되는 건 이 밑에 부분입니다.
실적이 어떻게 나왔냐? 사실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어마어마하죠. 전분기 대비해서 141%의 성장,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8%의 성장을 보여줬는데, 이거는요, 사실 이 내용을 보시면 이 엑스코프리라는 이 제품이 혼자 다 했습니다. 뇌전증 치료제인데.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엑스코프리의 지금 사용 횟수, 그러니까 투약 횟수로 우리가 보통 신약은 평가하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뇌전증에서 이제 지금 엑스코프리는 부분 발작 타겟이긴 한데, 지금 완전 발작 타겟, 그러니까 중추신경계에서 SK바이오팜이 아예 굳건히 자리 잡으려고 하죠. 완전 발작 타겟으로 삼상 데이터가 하반기에 나올 겁니다. 삼상 다음 뭐죠? FDA 승인입니다. 그러면 완전 발작 타겟까지 해서 중추신경계에서 아예 대들보 노릇도 할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숫자로 지금 증명하고 있다라고 보고, 투약 횟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계속 좋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냐면 차트를 보면요, 여기서 지금 쉬었거든요. 신약들이 이때 같이 쉬었죠. 이게 사실 무색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전에 발생했던 매물대 위치까지 다 와버렸어요. 더 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SK바이오팜은 사실 국내에서 최초잖아요. 미국에서 직접 만들어서 직판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뭐 셀트리온 같이 시밀러 형태는 있긴 합니다만, 신약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는 건 얘네가 최초예요. 저는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올라가서 얘기 드리는 게 아니죠. 왜요?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서도 계속 담으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얘기 드리고 싶냐면, 이 SK바이오팜 같은 기업들이 앞으로 꽤나 많아질 것 같아요. 국내 바이오텍이 예전에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이전이라든지 코로나 때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아니요, 주문관님, 바이오는 어차피 올라가봤자 내려오잖아요. 급등해봤자 내려오잖아요. 재료만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는 숫자로 입증하는 기업들이 하나둘 등장하고 있다는 거고, 플랫폼 기업들 중에서는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마일스톤 수령으로 흑자 전환해서 계속 투자하면서 가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죠.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바이오는 앞으로 우리가 이 성장이라는 키워드에서 가장 핵심이 될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릴 얘기가 좀 많은데,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주인공은 얘예요. 누구냐? 저 위에 이름 안 나오죠? 에코프로비움입니다. 어떤 얘기 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ESS, 지금 얘네가 실적 나오는 수치 찍힌 거 말고 나오는 이야기로 나오면,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이거 뭐죠? 전력향입니다. 전력향.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예요. 지금 전력에 대한 노이즈를 그대로 흡수했습니다. 실적도 괜찮게 나왔죠. 물론 이 예상하고 있는 실적 자체가 좀 낮은 낮은 예상치다 보니까 더 높게 나올 수 있었던 건데, 그것보다도 지금 ESS 향의 기대값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 드리고자 하냐면, 에코프로비움 보면서 할게요. 제가 드리는 이 명인들의 복귀를 오랫동안 시청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떤 거냐? 제가 작년 3월에 명인들의 복귀에 합류했죠.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4월부터 해서 제가 드렸던 의견은, 아직 저는 매수 안 합니다. 네. 바닥론이 막 들끓 때도 글쎄요, 저는 아직 좀 물음표입니다. 아직도 좀 물음표입니다를 계속 드렸었어요. 그래서 사실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악플도 좀 받고 그랬죠. 근데 저는 지금에서 보면은 이제는 바닥론 등장해도 괜찮지 않을까 정도의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초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평가하냐면, 지금 2차전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드렸던 게 광물 가격의 반등입니다. 광물 가격의 반등 꾸준히 이어지고 있죠. 물론 중국의 감산에 따른 효과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런 지점들이 데이터상, 수치상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바로 매수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아직은 안 사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관심 있게 제가 보고 있는 건 포스코 퓨처입니다. 아니요, 전문가님, 아니 많은 기업들 있잖아요. 소재도 많고 특히 셀 단위 기업도 있고. 셀로 보면은 삼성 SDI예요. 딱 이 두 개 정도입니다. 자, 이 차별성을 좀 이야기 드리자라면, 지금 중국의 감산에 따라서 광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지점, 둘 다 적용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게, 미국이 이제 중국향을 좀 안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이 미국의 스탠스를 따라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화두가 되는 거는 광물 중에서도 흑연입니다.
자, 그럼 흑연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는 결국 음극재죠. 그럼 음극재에서 국내 파이를 누가 많이 가져갈 수 있는가 할 때 저는 포스코 퓨처 얘기하고 싶어요. 네. 물론 지금 실적으로 얘가 여기서부터 이제 그럼 오케이 출발 이렇게 간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이럴 거였으면 저도 뭐 당연히 샀겠죠. 그런 방식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횡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한들 이제 더 빠지는 형태보다는 바닥이 잡히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연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발생하는 파이는 국내에서는 포스코 퓨처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이 정도 의견을 지금 드릴 수 있는데, 물론 그렇다 한들 더 검증을 해야 돼요. 단기간 내에 광물 가격이 올라왔고 2차 전지에 대한 뷰가 순환매 타겟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검증을 하고 뷰가 좀 더 괜찮아진 다음에 웃돈 주고서라도 저는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한다면 좀 괜찮을 수 있겠다. 바닥은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SDI입니다. 아니 사실 지금 ESS라든지 주요 키워드가 LFP로 작동하고 있는 거 보면 LG엔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LG엔솔은 좀 비싼 회사예요. 게다가 이제 셀 3사들 중에서 SDI가 괜찮은 지점 뭐냐면 유상증자 했죠. 그거랑 별개로 얘네는 지금 투자를 안 줄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황이 안 좋을 때 항상 업황이 좋아질 때 우선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은 누굴까요? 쭉 내려오다가 이때 투자를 안 줄인 기업입니다. 캐파를 줄이지 않은 기업. 지금 보면은 LG 엔솔도 그렇고 SK온 같은 경우는 지금 증설하고 있는 공장 캐파라든지 중단한 것들이 많죠. 삼성 SDI는 중단을 최소화했습니다. 전 이런 측면들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얘네 둘이 뭐 지금 당연히 바로 사야 된다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바닥 잡힐 가능성이 높고 주가 당연히 등락이 있겠지만 만약에 가격 메리트를 좀 세게 준다라면 매수를 고려할 정도의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둘 말고 나머지들도 이제 같이 움직이죠. 바닥에서 막 올라오니까. 사실 나머지는 저는 아직은 관심 둘 때가 아니지 않나 정도의 의견을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를 토대로 첫 번째 주인공은 바이오의 SK바이오팜이었다면 두 번째는 에코프로비엠이 ESS양. 결국 전력 노이즈에서 ESS의 파이도 가져와야 되는데 누가 할 거냐 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좀 더 큰 파이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유럽향으로 발생하고 있는 추가 매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는 거. 이런 지점들이 바닥론을 충분히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논리지 않을까 의견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오늘 좋았던 애들 좀 살펴볼 건데 당연히 조선입니다. 제가 조선주 안 끝난다고 했죠. 이거 끝났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자, 대표 종목들만 볼게요.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안 끝나죠. 다시 신고가 가죠. 이거 이렇게 신고가 가면요. 어떤 의견이 나올 거냐면 제가 똑같이 설명드릴게요. 이전에도 제가 똑같은 설명 드렸을 겁니다. 얘네가 수주량이 변하지 않아요. 네. 근데 순환매 나옵니다. 그러면 이 조선에 대해서 또다시 비슷한 의견들이 등장할 겁니다. 수주 안 준다는 전제하에 가다가 이렇게 조정이 나와요. 또 기회를 줄 겁니다. 저는 웃으면서 샀다고 얘기 드렸었죠. 그런 겁니다. 또다시 과거와 같은, 이때와 같은 조정권이 다시 한번 등장할 가능성이 또 높다. 그럼 그랬을 때 눈 감고 사도 되는 업종이 조선주다. 저는 오늘 사실 이 대표 세 종목 말고 주인공은 대한조선이라고 해서 신규주였는데 신규주에 관심 갖는 것보다는 내장주들이 또다시 조정을 줄 겁니다. 그랬을 때 눈 감고 사도 되는 영역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오늘도 드려봅니다. 조선주는 제가 참 오랫동안 얘기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움직였던 애들 말고 이제 그럼 내일부터 이제 관심 가져야 될 애들이 뭘까를 봤을 때 저는 화장품 소비재들도 관심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순환매가 좀 많다 보니까 섹터들이 많죠. 그래서 분할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떤 얘기 드리고 싶냐면 소비재 중에서 화장품 피부 미용은 최근에 관세 노이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데이터의 변화폭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좋아요. 근데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 조정폭이 나오고 나서 지금 반등 잡히고 있죠. 한국콜마 같은 기업들 조정폭 나오고 나서 움직이고 있죠. 얘네들도 가격 메리트가 곧 찬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제가 왜 생산 단위 기업들을 먼저 말씀드리냐면 이쪽은 매출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딥하게 스터디를 하시면 브랜드 기업들 중에서 미국향 잘 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 노이즈 풀리면은 거기서 파이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애들이 있죠. 다만 걔네들은 조금 시총이 작기 때문에 스터디 좀 하시면은
화장품 피부 미용도 찬스가 여전할 것 같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지금 주도 섹터가 굉장히 사실 주도 섹터가 없죠. 다 각계 전투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 형성하고 있으니까요. 증시가 그만큼 분위기가 괜찮아졌다라는 거고 앞으로 이 성장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호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쪽은 잘 꾸준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모멘텀이 지금 중복되어져 있는 때인데 여러분들 눈을 너무 많이 돌리지 마시고 지금 시장에서 좋은 애들은 거의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 안에서만 놀자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명인들의 복귀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도 시장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들 가져와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